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돌아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더 나은 미래와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낯선 땅에 뿌리내렸던 수많은 이민 1세대들. 아메리칸 드림, 캐나다의 광활한 자연, 호주의 따스한 햇살 속에서 그들은 청춘을 바쳐 가족의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은퇴라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들 앞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 놓이게 됩니다. 나의 마지막은 어디에서 보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왜 매년 수천 명의 해외 동포들이 수십 년의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지 그들의 가슴속 깊은 이야기와 현실적인 고민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 즉 향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존엄하고 안정적으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40년 넘게 살아오신 72살 정재호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그는 한인사회에서 성실함의 상징과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으며 자녀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은퇴 후 평생 낸 세금 덕분에 매달 소셜연금을 받으며 아내와 함께 평화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아내의 심장병이라는 예기치 못한 시련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 특히 노년층을 위한 메디케어는 많은 부분을 보장해주지만 모든 것을 책임져주지는 않았습니다. 메디케어로 해결되지 않는 비싼 약값, 정밀 검사비, 그리고 각종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매달 수천 달러에 달하는 병원비는 은퇴 자금을 빠르게 잠식했고 평생 일궈온 꿈이 의료비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정 선생님의 머릿속에 흐릿하게 잊고 지냈던 고국의 의료 시스템, 국민건강보험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단 몇만 원의 보험료로 대부분의 진료와 치료를 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남아있지만 부부는 서로의 건강과 남은 생을 지키기 위해 40년 만에 귀국이라는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끝에서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홀로 지내던 76세 김영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캐나다로 이민했지만 이제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 각자의 삶을 찾아 멀리 떠났습니다. 광활하고 아름다운 캐나다의 자연도 끝없이 길게 이어지는 겨울의 적막함 속에서는 그저 외로움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곁에서 기댈 사람 하나 없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음을 깊은 우울감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시 한국을 방문했던 김영자 어르신은 동네 노인복지관의 풍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이 함께 모여 서예를 배우고 노래교실에서 웃음꽃을 피우며 따뜻한 점심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취미활동, 건강검진, 무료 급식까지. 캐나다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촘촘한 사회적 관계망과 지원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바로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비슷한 세월을 살아온 이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 평범한 일상.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김영자 어르신은 캐나다의 넓은 집을 정리하고 한국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에게 여기민은 단순히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외로움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삶의 활기를 되찾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호주 시드니에서 은퇴 생활을 하던 박상규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호주에 정착했지만 은퇴 후 그들의 삶을 덮친 것은 끝없이 치솟는 물가였습니다. 전기세, 식비, 집세까지 모든 생활비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오르자 평생 모아온 은퇴 자금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물가 상승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며 노후를 즐기려던 계획은 사치가 되었고 매일 장을 보는 것조차 부담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건강마저 나빠져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일이 잦아지자 부부는 더 이상 호주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선택지는 역시 한국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비와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보험,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국가가 돌봄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까지 한국은 노후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박상규 씨 부부는 40년 만에 돌아온 고국에서 비록 검소한 생활을 시작했지만 적어도 의료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사는 곳도 처한 상황도 다르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말해줍니다. 바로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단순히 통장에 찍힌 연금 액수가 아니라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제도와 외로울 때 손잡아줄 수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선진국에서는 충분한 개인 연금이나 자산이 없다면 노후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있는 복지관과 경로당은 이민사회에서는 찾기 힘든 끈끈한 정의 문화를 제공합니다. 물론 한국으로의 귀국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수십 년 만에 돌아온 고국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 있습니다. 식당의 키오스크 주문부터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까지 오랫동안 해외에서 살아온 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국에서 이방인이 되는 문화적 충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국세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고민은 이미 타국에 뿌리내린 자녀,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과의 물리적, 정서적 거리일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미는 재정, 제도, 가족, 그리고 정서적 적응까지 수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매우 신중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무작정 귀국을 결정하기보다 최소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직접 생활을 체험해보라고 조언합니다. 과연 내가 한국의 빠른 생활 속도에 적응할 수 있는지,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직접 부딪혀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공유하기와 구독을 통해 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외로운 곳에서 고민하고 계실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 위에 언제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매년 수천 명의 동포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는 노후의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젊은 시절에 아메리칸 드림이 성공과 부를 향한 꿈이었다면 황혼기의 코리안 드림은 아마도 안정과 관계, 그리고 따뜻한 돌봄을 향한 꿈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해외 동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노후라는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진정한 의미의 잘 사는 삶이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당신의 노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답을 준비해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